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 세금 중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계산도, 서류도 떼야 될 게 많은 종합소득세.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알아서 처리해주는 게 편리해서 좋지만 결국 돈은 세무사님이 아닌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혹시나 세금 신고가 잘못되더라도 세무사님의 책임이 아닌 제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고, 어떻게 절세해야 되는지 잘 알고 나면 돈을 쓸 때에도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쓸 수 있을지 알고 나니까 저는 5월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제가 쉽게 설명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처럼 5월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매년 5월이죠.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날인데요. 5월 초가 되면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고서가 날라옵니다. 그 신고서에는 내 소득에 따라 유형이 적혀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세금도 다르고 내야 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우선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종합소득세의 뜻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내는 세금인데요. 그 소득에는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표적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분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물건을 샀었을 때 매입비용, 그리고 월세, 공과금, 인건비, 만약 업무용 차량으로 차를 타고 다니신다면 유지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하시거나 경조사비가 나갔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전액 비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 월세, 헬스비, 병원비와 같은 업무에 관련돼 있지 않은 개인 경비일 경우에는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주는데요.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로 사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분당 15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부모님인 경우에는 1962년자 출생자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와 똑같은 조건으로 연 1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 비용이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70세 이상 노인이거나 한가정 부모, 장애인, 부녀자 등 특정 그룹에 대하여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네 번째, 노란우산 공제가 가능한데요. 제가 앞서서 한번 다른 영상인데 노란우산 공제에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정말 크게 공제가 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국세청에서 공지되어 있는 세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세율표에서도 계산을 하고 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액감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5월에 날라오는 우편물에는요, 유형별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적혀져 있는 사업자분들 계신가요? 계시다고 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는요, 사업자가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무사분들에게 맡겨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세무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비용을 조금 더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20% 감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나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적힌 사업자분들은 꼭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 저희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금저축가입인데요. 연금저축가입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정말 크죠?
근데 여기다가 퇴직연금까지 가입을 하면 총 합쳐서 총 9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9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노란우산 공제 다음으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꼭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직원을 고용하셨다고 한다면 4대 보험으로 넣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안 넣으셨다고 한다면 그 직원 고용하신 금액은 다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넣는 게 한 달에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좀 부담되긴 하겠지만 현금으로 잡히는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 4대 보험을 넣는 게 훨씬 더 사업자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꼭 4대 보험을 넣어주시고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년 대비 상시 직원을 조금 더 늘리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그 중에서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는 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인데요. 이거는 저희는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 친구분께서 고깃집을 하고 계시는데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창업을 할 때 창업 요건에 맞는 조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분이랑 얘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나이에 따라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과세 기간에 출산을 하시거나 입양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입양 신고서가 있거나 출생 신고서에 따라서 공제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지만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지는 꼼꼼하게 잘 알고 가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첫 해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심하시고 계속 안 내다 보면 매일매일이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우선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액에 따라서 10만 분의 21을 곱해서 가산세액이 결정이 돼서 계산을 하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신 분들보다는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신용카드 발급, 지원금 수령 등에 있어서는 신용도를 판단하고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세금 신고의 영향으로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꼭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해주시고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와 남편도 세무사분에게 맡기면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금 자체가 복잡하고 계산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가 맞게 내고 있는지가 좀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비용들이 공제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거를 안 넣다 보니까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었고 그 전에는 좀 많이 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결국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뜻과 방법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똑똑하게 창업하는 사장님이 되기를 저희 사장님 제작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